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정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우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6억 원으로 묶었는데 이게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외국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못 막으면 예. 아무리 안에서 틀어 막아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작 가격 진작을 못 시키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자국민들은 10억 원, 14억 원 가까이 되는 서울시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 8억 원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네. 정작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 규제도 받지 않고요.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6개월 내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맞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네. 규제 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같은 국가들에서 부동산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하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 예. 그렇다라 그러면 자국민들의 수요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자산들을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기는 꼴밖에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공정이라고 하는 관념론을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이 국가 산업의 위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을 지금 방기를 하고 망각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국내 이 자국민들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을 했지만 외국인들에겐 적용이 안 돼서 네. 오히려 2021년 경에는 그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가장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12조 가까이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요. 네. 이게 21년 근래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은 없고 자국민들만 옥죄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거 실험적으로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원래 정책을 할 때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정책의 그런 효과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방향으로 하루 만에 이거 처리를 해버리고 대통령실은 심지어 몰랐다라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이런 총국이 벌어질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 저를 포함한 청년들에게 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이죠. 3일날 첫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저는 이 왜 3일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3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가 되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 날이에요. 소비 쿠폰이나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여러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입법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왜 굳이 3일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이슈들을 분산시킬까, 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일단 뭐 3일에 한 이유가 일단 6월 이제 3일 이제 대선이 좀 있었고 네. 뭐 그런 어떤 취지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인사청문회가 또 이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또 언론의 어떤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뭐 잡지 않았느냐 그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100일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3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글쎄 뭐 30일 동안 뭐 기자회견을 할 만큼 그렇게 할 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 이재명 민주당 이 좌파 정권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언론에 좀 많이 좀 국민들에게 좀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쇼 이미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쓴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사실은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뭐 그 미리 제안하지 않고 굉장히 좀 자유 질의 형식으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좌파 언론에서는 그때 좀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곤란한 비판적 그런 질문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딱 짜여진 가운데에서도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 그 경인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따가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인방송이 아예 폐국이 되는 그런 어떤 보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질문을 뭐 조율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이 좀 비판하고 정권에 비판하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시나리오로 좀 진행은 좀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 좀 궁금은 하긴 합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좀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희한하게 좌파 정권 때는 부동산 값이 올라요. 이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좀 학습 효과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딱 잡자마자 부동산이 좀 천정부지로 좀 올라갔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떤 문재인 정권 때라는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확실히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융위에서 강력하게 강도 대책으로 이런 어떤 6억 주3대 대출 어떤 제안을 딱 발표를 했는데 또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다. 완전히 좀 주랭랑을 치는 그런 네. 어떤 발표를 해서 황당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좀 반발을 좀 일으켜 갔습니다. 물론 불붙은 어떤 집값을 좀 초기에 좀 억누른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장기적으로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수요 억제적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네. 없고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좀 차별된 어떤 이런 어떤 문제도 굉장히 좀 심하죠. 외국인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국회 그 의원 시절에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자 예. 이렇게 좀 법안을 좀 내서 이제 중국인들의 이런 부동산 이런 어떤 그 소유를 좀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한 6.5배 이상을 지금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그 아파트라든지 주택 그 갖고 있는 게 10만 5천 세대인가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60%를 중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왕스방 집에서 새들을 사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네. 늘 수밖에 없다. 이걸 그대로 놔둔다면 중국인의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하는데 이 가계약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날리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계약을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6억으로 딱 묶여 버리니까 네. 가계약을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실질적인 지금 피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국민들에게 가장 반발을 사고 있는 사례가 예. 이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좀 기자회견으로 돌아와서요. 이 첫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꼭 들어야만 하는 답변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두 분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공의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답을 듣고 싶은 게 이건 꼭 질문을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알찬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거 좀 재연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가장 아팠던 그런 쟁점들은 다름 아니라 호텔 경제론과 같은 네. 정책적인 결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자도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 정부 예산도 모르잖아요. 국가 부채를 모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경제지 신문 하나만 구독해도 정말 매일같이 언급을 하는 것이 국가 부채 비율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모른다. 전 이게 사실 이 좌파 정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집념만 있고 예. 정치라는 수단은 특화가 되어 있지만 국정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속된 말로 젬병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측면들을 꼭 물어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부터가 호텔 경제론에 대한 시험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 측면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부동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꾸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6억 원을 빌려주면 그거 갚을 능력은 되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뭐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럴 여력이 있냐. 그런데 애초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상한선은 은행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은행이 못 받을 돈 빌려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그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형성된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라도 받아야 네.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네. 그럼 이런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간 또 풀어야 돼요. 풀면 또 집값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땜질식의 처방을 했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파고 들어야 되고 취재 기자들 다 젊거든요. 제 또래들이에요. 아마 당사자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집을 사라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권이 사법 리스크나 뭐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과연 수권 능력이 있는가, 이 좌파 네. 진영에,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 예, 저는 이재명 정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 야당과의 어떤 협치, 예. 어떻게 보면 좀 소통,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식사도 하면서 국민들로 하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 야당을 무시를 하고 심지어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리고 야당이 주장했던 지금 이제 김인석 총리 어떤 임명부터 해서 또 추경에 있어서 오히려 그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 채무자들 일괄 어떤 부채 탕감을 통해서 예. 오히려 이제 부채를 성실히 갚은 어떤 국민들을 뭐 바보로 만드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또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무시를 하면서 계속 할 거냐, 소통하지 않고 할 거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그 기자들도 언론도 좀 꼬집어서 좀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압도적인 어떤 다수석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방 어떤 독주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예.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한번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질문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수치를 갖고 물어봐야지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정말 자유 질문을 할 건지, 네. 기자회견 형식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겁을 낸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 언론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사례에서 그래서 굉장히 기자들이 부담스러운 기자회견이라는 어떤 소문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도지사 네. 당선 직후의 그 영상이 아직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잖아요. 예. 끊어라. 네. 안 하겠다. 예. 예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겁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이 당선된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긴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와, 참 예. 대단합니다.